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매점 매석이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이 낱말을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매점 매석, 이건 매점이란 낱말과 매석이란 낱말을 합친 것이다. 이러한 낱말들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사전을 보니 일본에서 온 우리말 사전, 제가 가끔 인용을 합니다만 여기에 보면 매점이란 말은 우리나라에 1905년도에 들어왔다. 매석이란 말은 1923년에 처음 쓰였다. 막 이렇게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점 매석이라는 것은 1937년에 쓰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조선 왕조실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매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매점과 의미가 거의 비슷한 의미다. 그런 것이 이렇게 우리나라 성종실록에 1490년에 이미 쓰였다. 물론 지금 하고 있는 매점과는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물건을 다 사드린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일본에서 들어온 말인지는 좀 일단 의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하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매석이라든지 또는 매점 매석이라는 낱말은 조선왕조실록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낱말을 볼까요? 매점이다. 매점. 산다. 그리고 점은 점친다 또는 차지한다. 그렇죠? 사서 전부 독차지한다. 내가 전부 사모아 드린다는 그런 것이 이제 매점이다. 그렇죠? 매점. 이 산다는 뜻은 그물망과 조개 패다. 그렇죠? 조개라는 것은 재물, 재화, 돈을 뜻하죠. 그래서 재물을, 재화를 이렇게 많이 가져다가 그물로 이렇게 그물 속에 가둬 놓는다. 막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 그물망이라는 것은 원래 이것이 옛글자고 이것이 이제 그물망의 정자입니다. 이것이 부수 같은 것으로 쓰일 때는 이러한 모양으로 쓰인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물에 테두리가 있고 안에 그물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모양이 변해서 이것이 그물망으로 쓰일 때가 있다. 이것이 눈을 뜻하는 경우에도 이런 모양을 가질 때도 있다. 이렇게 일단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점이라는 것은 점을 친다. 이것이 점복자예요. 그렇죠? 예전에 거북의 배딱지에 구멍을 내고 불을 대면 이렇게 거북 배딱지가 이렇게 갈라집니다. 아래 위로 갈라지고 좌우로 갈라진다. 아래 위로 갈라지고 좌우로 갈라진다. 이런 것을 보고 길흉을 판단한다. 그것을 점이라고 했다. 이것 때는 이제 복이라고 했다. 발음은 복이다. 왜냐하면 거북의 배딱지가 열기로 인해서 터집니다. 상하 좌우로 폭폭폭 하고 터진다. 그래서 소리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구다. 자, 점을 치게 되면 입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점괘를 얘기를 한다. 그렇게 되면 그 점괘는 누구일 것이냐? 점을 쳐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독차지한다, 차지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다른 설명도 물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석은 팔매자에다가 석은 아낀다는 것이에요. 파는 것을 아낀다. 안 판다는 것이에요. 가지고만 있는다. 팔지 않는다. 네. 자, 팔매는 앞에서 보면 살매 위에 선비사자가 있죠. 원래는 선비사자가 아니라 날출자다. 그렇죠? 산 물건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그것이 판다는 것이죠. 선비사는 선비와는 관련이 없다. 날출자가 바뀐 모양이다. 아낀다. 아낄 석이다. 어떤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발음은 예석이다. 자, 오래된 마음이다. 예라는 것은 오래됐다는 것이죠. 오래된 마음이다. 뭔가 좀 아끼고 싶다. 애착이 간다. 막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매석이다. 자, 국어사전을 보니 매점은 물건값이 오를 것을 예상해서 폭리를 얻기 위하여 물건을 몰아서 사들이는 것. 그것이 매점이다. 사서 찾아 내가 가지고 있다. 검찰에서는 악덕 상인들의 매점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런 예문이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사재기라고도 할 수 있다. 사재기. 그렇지만 사재기에는 또 종류가 좀 있죠. 상인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모으는 것, 그것도 매점이지만은 어떤 공황구매다. 그렇죠? 어떤 뭐 난리가 난다든지 전염병이 돈다든지 할 때 생활 필수품을 막 사모으는 것. 그거는 어떤 장사에서 폭리를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죠. 물건이 없어지기가 싶어서 이제 두려워서 사모으는 것. 이것과는 조금 다르다. 그렇지만 또 한편 사재기라는 면도 있다. 그렇죠? 상인이 사재기 할 때는 매점이다. 매석이다. 예. 파는 것을 아까워한다는 것이에요. 석은 아까워한다. 그렇죠? 금방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비싼 값을 받기 위하여 상인이 물건 팔기를 꺼리는 것.
그것을 매석이란다. 이 석은 아까워한다. 아깝다. 팔지 않으려고 한다. 시세 차익을 바라고 상품 팔기를 꺼린다. 이렇게 되죠. 앞뒤로 바꿔서 성매라고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낱말을 합친 매점 매석은 뭐 대략 알겠습니다. 물건 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여 한꺼번에 샀다가 팔기를 꺼려 쌓아두는 것이 매점 매석이다. 매점 매석은 불공정 거래의 대표적인 예다. 이런 예문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것을 좀 법으로 규제하죠. 그래서 제가 보니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여기 제7조에 보면 매점 매석 행위의 금지다.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 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것을 영어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영어는 말도 있다. 홀딩이다. 패닉 바잉이다. 이런 것도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독일어 kod이라고 할까요? 네덜란드에는 함스트런이다. 독일어에는 함슈테른이다. 이것이 이제 매점 매석이다. 이것은 어떤 말과 통하느냐 하면 햄스터, 동물 햄스터 있습니다. 이것과 통한다. 이 햄스터의 속성이 있는 모양이에요. 햄스터처럼 한꺼번에 여러 물건들을 사서 저장해 놓는 것을 햄스터에 비유한 말이다. 햄스터라는 것은 물건을 자꾸 이렇게 모아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는 습성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말과 서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매점 매석 행위는 네, 이것이 글자가 좀 달랐죠. 이것이 이제 매점 매석입니다. 그렇죠. 매점 매석 행위는 박지원이 쏜 그렇죠. 허생전에 나온다. 허생전에 보면 허생이 돈 1만 양을 빌려서 이렇게 부자들이 주로 쓰는 제수용품을 안성시장에서 막 사들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가 되니까 제수용품 과일이 없어. 모든 과일을 다 삽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폭등했다. 10배나 올랐다. 또 제주도에 가서 말총을 다 삽니다. 말총. 그렇죠? 말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선비들은 이렇게 말총으로 만든 당근이라든지 가시라든지 이렇게 만들죠. 그것을 못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이 값이 10배로 올랐다.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그 생전에 나오는 매점 매석이 있다. 중국에 말하자면 사기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매점 매석에 관한 그런 것이 많이 나온다. 이런 기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글자를 좀 볼까요? 산다는 뜻의 살매는 매매한다 할 때 이때는 팔고 산다. 그렇죠? 팔매가 앞에 옵니다. 살매는 뒤에 온다. 예, 매점 매석이다. 그리고 강매한다. 강매는 여기서는 산다 이므로 강매는 강제로 사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반대의 입장을 보면 강제로 팔게 한다 하는 것은 팔매자가 또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강매와 이 매자를 쓴 강매는 서로 반대입니다. 그렇지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것만 나옵니다. 결국 강제로 파는 행위나 강제로 사게 하는 행위는 같은 행위다. 그렇죠? 그래서 강매라는 것은 강제로 사게 하는 행위. 그렇죠? 그것을 얘기한다. 그리고 천금매골이다. 천금을 주고 뼈를 산다. 천금을 주고 뼈를 산다. 다른 말로는 매사마골이다. 예. 마골, 그렇죠? 죽은 말 뼈를 산다는 그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왕이 천리마를 많이 구하고 싶었어요. 근데 천리마를 잘 팔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천리마의 뼈를 막 삽니다. 뼈를 비싼 값으로 주고 산다. 그러니까 천리마를 가진 사람들이 저 죽은 천리마 뼈도 저렇게 비싸게 사는데 살아있는 내 천리마는 아주 비싸게 사줄 것이야 하고 이렇게 나중에 천리마를 많이 이렇게 팔게 되죠. 그런 것을 천금매골이라고 한다. 그렇죠? 도는 이렇게 몽땅 다란 얘기다. 도시 할 때 그렇죠? 도자다. 도매 이것은 이렇게 말하자면 도매로 사들이는 것이 도매고 이것은 도매로 파는 것이다. 도거리로 파는 것이다. 그렇죠? 보통 보면 이제 도매하면 이렇게 많이 쓰죠. 파는 입장에서 도매점이다, 도매상이다 할 때. 매판이라 할 때도 살매자를 씁니다. 판이라는 것은 힘쓴다는 뜻이다. 판. 그래서 어떤 파는 사는 일에 힘쓴다. 매입하는 데 힘쓴다는 것이에요. 구매를 하는데. 옛날 1770년 무렵에 이제 중국에 많은 이제 외국의 상관이 들어와 있죠.
외국 상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사관 같은 데서 이렇게 물건을 많이 사려고 합니다. 그때 외국 사람들이 거래가 어려우므로 중국 상인, 그렇죠? 중국 상인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 중국 사람을 고용했다. 그 고용한 중국 사람을 매판이라고 한다. 이것이 이제 뜻이 좀 변해서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외국 자본의 앞잡이가 되어 자기 나라의 이익을 해치는 일, 그런 사람을 이제 매판이라고 한다. 또 뭐 그런 자본을 매판 자본이라고 한다. 이때는 살매자와 힘쓸 판자를 쓴다. 환매란 말을 가끔 합니다. 환매. 환이라는 것은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다시 사들인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반대말은 팔매가 되겠죠. 다시 되파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사들이는 것이다. 글자 그대로 보면 환매라는 것은 일단 남에게 팔았던 물건을 도로 사들인다. 내가 물건을 판다. 그렇지만 어떤 조건이 되면 내가 다시 꼭 사주겠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환매다. 경제학 용어로는 이런 것이죠. 증권회사 측에서 투자신탁에 중도해약을 이루는 말이다. 증권회사에서 고객에게 이렇게 신탁 상품을 팔고 나중에 다시 사들이는 조건에 중도해약을 해주는 것. 그렇죠? 그것이 환매다. 이런 얘기 가끔 들을 수 있죠. 환매조건부 채권이다. 환매조건부 채권이다.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그렇죠? 채권을 파는 것. 그 채권을 환매조건부 채권이라 한다. 이때, 돌아올 환에다가, 살매자를 쓴다. 주로 RP라고 하죠. 그렇죠? 리퍼처스, 그러면 더 이래가지고, RP라고 한다. 환매채라고 하죠. 이때, 매자를 이렇게 쓴다. 잠깐 사전을 보니, 금융기관에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확정금리를 주고 재구매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그렇죠? 이것은 이제 주로 한국은행,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사이에서 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을 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한국은행이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시중에 통화량이 이렇게 넘친다. 그렇죠? 그러면 통화를 거둬들이고 싶다. 그럴 때는 한국은행이 이렇게 채권을 파는 것이죠. 시중은행에 채권을 주고 돈을 거둬들인다. 그렇죠? 나중에는 반대 이제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은행 예금의 과부족 현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각 시중은행들이 돈을 가지고 있을 때 돈이 조금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다. 그때 한국은행과 거래를 한다. 그때 다시 사주겠다라는 약속으로 하는 것이 이제 환매조건부 채권, 환매채 RP라고 한다. 팔매자, 경매, 경쟁시켜서 이렇게 말하자면 판다 이러겠어요. 내가 어떤 농산물이나 뭐 여러 물건들을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이것을 팝니다. 그렇죠? 팔기 위해서는 높은 가격으로 사겠다는 사람에게 팔죠. 그것이 이제 경매다. 예. 반대 낱말로는 살매자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경쟁을 붙여서 산다. 경쟁을 붙여서 이제 사는 것이다. 경매와 반대. 이것은 이제 낮은 가격으로, 그렇죠? 싸게 파고, 여러 사람이 많이 팔려고 할 때, 싸게 팔겠다는 사람으로부터 사는 것, 그런 것을 경매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경매하면 이제 이 낱말을 많이 쓰죠. 매도했다. 팔아서 도라는 것은 걷는다는 뜻이에요. 매도라는 것은 팔아서 완전히 물건을 건네주는 것을 매도라고 한다. 우리가 뭐 부동산에 할 때, 예를 들어 명도라고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명도한다. 예. 이것은 물건을 거래를 하고 확실히 분명하게 건네주는 것. 집을 명도했다 하는 것은 확실히 그 집을 확 비워주는 것을 얘기한다. 매도라는 것도 그런 것이다. 그렇죠? 매각한다. 팔아버리는 것이다. 매진이다. 다 팔렸다. 매문 매필이다. 예. 먹고 살기 위해서 글을 팔고 문장을 팔고 또 어떤 글을 판다. 글씨를 판다. 이렇게 되죠. 매관 매직이다. 어떤 벼슬과 어떤 지기를 파는 것을 매관 매직을 한다. 박리다매다. 그렇죠? 박은 열다는 뜻이죠. 이문을 적게 보고 많이 판다. 그렇죠? 입도선 매다. 입도 서 있는 벼다. 벼죠. 논에 아직 완전히 추수하기 전에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완전히 아직 제품이 되지 않았어요. 쌀이 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린다. 근데 미리 이렇게 판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입도선매라고 한다. 자, 점칠점자는 차지한다라고 했죠. 점괘다. 점괘. 그렇죠? 점복이다. 복도 점이다. 그렇죠?
점술이다. 이때는 이건 다 점을 친다는 뜻이다. 차지한다는 의미로는 독점이다. 혼자 다 차지한다. 과점이다. 여럿이 이렇게 차지한다. 주로 이제 시장 상황에서 얘기를 하죠. 어떤 독점 거래를 한다는 것은 내가 혼자서 공급한다든지, 과점은 뭐 두세 개, 몇 개의 회사가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것을 과점이다. 합쳐서 독과점이라고 하죠. 그리고 점거를 했다. 그렇죠. 그리고 점령을 했다. 점유를 한다. 근데 차지한다는 뜻이다. 이 점자가 들어가서 만드는 다른 글자를 보면 지범자를 넣으면 가계점이다. 가계. 그렇죠. 그리고 금을 흑자를 넣으면 점이다. 점 찍는 걸 점이다. 요것이 정자고 요것은 속자다. 속자로 이렇게 쓴다. 그리고 쌀미자를 넣으면 끈끈하다. 끈끈할 점. 점토다. 점토. 점착력이 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설립자를 하면 역마을 참이다. 역참이다. 역참. 또 군대 병참. 병참은 뭐 병참. 그리고 위에 비우자를 넣고 삼수를 넣으면 젖는다. 젖을점이다. 젖을점. 낱말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만 균점이다 하면 고르게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 사람들이 고루 젖도록 하는 것. 그런 것을 균점이라고 한다. 이것은 또 삼수에다가 넣으면 젖을점의 약자도 되고 또 더할 첨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건근을 넣으면 문서첩이다. 그렇죠? 수첩, 사진첩 할 때 이 첩을 쓴다. 그리고 조개패를 넣으면 붙인다는 뜻의 붙일첩이다. 문서를 첩부를 한다 할 때. 그렇죠? 자, 석은 아낀다. 아쉬워한다. 소중히 한다. 그리고 슬프다. 그렇죠? 아깝다. 그런 얘기죠. 석별, 아쉬운 이별이다. 또는 슬픈 이별이다. 석패, 아깝게 졌다. 그렇죠? 애석하다. 슬프고도 아깝다. 그렇죠? 통석이다. 아플 통자죠. 통석, 아프고 아까운. 옛날에, 일본에서 통석의 위험이다. 라는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통석이다. 그리고 이 석자에는 기본이 되는 건 석자죠. 옛날이다. 그렇죠? 금석지감. 금은 오늘이에요. 이게 금자. 석은 옛날입니다. 지금과 옛날의 차이가 너무 커. 옛날 생각하면 지금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다. 거기에서 느끼는 감정이 금석지감이다. 성으로도 쓰죠. 석탈해, 신라의 왕 중에 석탈해가 있습니다. 쇠금을 넣으면 섞인다는 뜻이에요. 섞일 착이다. 착오가 일어났다. 착각을 했다. 도착이다. 아래 위가 이렇게 뒤집힌 것이 도착이다. 착종이다. 이것도 막 섞인 것이다. 그런 것을 얘기한다. 오늘 매점매서. 일본의 신자체에는 팔매자가 이렇게 쓴다. 팔매자. 그렇죠? 그리고 이 살매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팔매자의 아랫부분은 이렇게 바뀌었다. 팔매자. 그렇죠? 이 부분이 팔매자에서는 아랫부분에 들어온 살매자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 준용을 하게 되면 이 글자라는 것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원래 글자 그대로 쓴다. 그리고 중국의 간체자로는 여기에 요 부분이 아랫부분이 들어간다. 그렇죠? 요 부분이. 네. 그리고 살매자는 요 위에 선비사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또 생략됐다. 좀 복잡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매점매석이다. 사서 모으고 팔기를 끓이는 것이다. 환매체, 다시 사들이겠다. 매입한다는 그런 글자가 들어가고 석별, 석패, 애석하다. 이런 낱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